빠르게 잘 볼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데 대개는 그거죠. 대개는 이제 저희가 그 각자 이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런 제목으로 교정학회나 이런 데 내면은 당연히 리젝트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제가 지금 약간 기러기 상태라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까 챗 GTP도 보여줬지만 뭐죠 이런 그림도 챗 GTP한테 막 시키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만들어주고 또 아프다고도 안 하고 연차도 안 쓰고 싸우지도 않고. 네. 저는 이제 서울 바른치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 15팀인가 15팀 까먹었네요. 하여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교정을 책으로 교정을 한다 내일부터 그러면은 집에 가서 뭐 책을 이제 교과서부터 보실 텐데 교과서에 다 좋은 얘기만 나오죠. 막 좋은 얘기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은 어디서 습득을 하느냐? 대개는 이제 이런 술자리에서 안 그래? 저만 그러나? 술자리에서 보통 뭐 재산 증식 얘기, 주식 얘기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저희 보면 치과 선생님들 항상 환자 얘기만 하시는데 뭐 이렇게 치료 뭐 말이야 뭐가 어떻고 막 치과 얘기만 너무 하시던데 이제 좀 재미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뭐 재밌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발표의 이제 컨셉은 그냥 우리가 술은 없지만 물이라도 한 잔씩 하면서 주고받는 얘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깊지 않고요. 심도 깊지 않고 그렇지만 오늘 이 7개 중에 하나만 건지셔도 그냥 여기 앉아있던 건 좋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도 못 건졌다 하시는 분은 남아주세요.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씩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남아주세요. 네. 그래서 몰라 온라인팅이죠.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야 저기 7번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응? 이거 어떻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막 과격하신 분은 그래 그러면 7번 뽑아 뽑고 8번 기다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나쁜 방법 아니 웃으시지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보통의 선생님들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제 7번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술자리 그런 얘기들이 이제 14명, 15명 모였는데 나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술자리에는 PPT가 없으니까 말로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뭐 방법이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서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되게 쉽게 아까 말씀드린 저는 복잡한 거 너무 싫어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레벨링을 7번 빼고 조금 해요. 레벨링을. 그래서 한 018 라이타이까지 7번 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018 라이타이 들어갔어. 다음에 오면 7번에다 이렇게 붙여요. 붙이는데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 제 위치에 안 붙이고 제일 디스탈에 붙여요. 제일 디스탈에 약간 꺾어서 뭘로 붙이냐면 미니튜브로 붙여요. 미니튜브. 그러니까 원래 7번 장치 아니고 미니튜브. 왜냐면 저게 조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니튜브 붙일 수밖에 없고요. 미니튜브 없으시면 뭐 7번 걸 붙여도 되겠으나 그러면 018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6번까지. 그럼 이제 이렇게 붙이고 와이어 뭐 넣죠? 뭐 넣을까요? 014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꿀팁이에요. 자, 오늘 하나라도 배우시면 나가셔도 돼요. 됐다 그러면 나가셔도 돼요. 한 명 남을 때까지만 할게요. 지속적인. 그래서 016을 여기까지 다시 넣고요. 016으로 다운 와이어를. 그 다음에 014를 꺼내서 다시 쫙 연결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014만 들어가고 7번은 그 다음에 6번까지는 016이랑 014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약간 내가 저기를 바꿀 수 있죠. 모듈러스라고 하는데 그 힘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기다려요.
4주 뒤에 부르지 말고 6주 뒤에 불러주세요. 꼭 자꾸 기다리시면 안 되고 신치는 잘해주셔야 되고 여기 신치는 찔려서 오면은 6주 뒤에 와 그랬는데 6시간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네.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좀 같이 016이랑 014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직원 보고 잘 넣어보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한참 교정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SS예요. 지금 SS. 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삐져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다시 014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뭐 밴딩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거 시스를 따시면 돼요. 시스를 따고 여기 두 개 묶을 수 있거든요. 두 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씁니다. 또는 이것만 해결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엄마 중에 나 요것만 하러 왔는데 뭐 이런 다른 데 다 엉망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해드려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해드려서 그럴 때는 부분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분 교정 하려면 여기에 스크류 신고 얘랑 와이어 해가지고 레진으로 묶어서 간접 고정원이라고 하죠. 인다이렉트 앵커 해서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냐? 되죠.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레벨링을 하다가 못 본 척하고 7번을 레벨링을 하다가 붙였죠? 뒤에 붙였죠. 제일 중요한 거 또 안 된다고 막 제 전화번호 알아내서 연락하지 마세요. 디스탈에 붙이셔야 돼요. 디스탈에 썼죠. 그냥 라이타이로만 한 거예요. 뭐 무슨 TMA 스프링이니 뭐니 이런 거 싫잖아, 그쵸? 이런 거 하면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이타이로 쭉 넣으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016이랑 014를 넣고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018을 쭉 넣고 기다렸다가 또는 좀 더 서야 되면 얘만 좀 더 꺾어서 붙일 수 있겠죠. 이해돼요? 요것만 좀 더 꺾어서 붙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면 얘를 정상 위치로 정상 브라켓으로 바꿔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7번이 없죠? 7번은 상해가지고 뽑았고 8번인데 이거 뭐 사실 이제 교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 뽑고 임플란트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교정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똑같이 방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많이 왔죠? 이제 이기면 된 거잖아요. 치 하나 살렸다 생각하시면 돼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7번 추후의 조절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 튜브를 붙이고 디스탈에 6번, 7번 오버레이 할 수 있고 와이어 자주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 세우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열 처리 저렇게 해놓고 열 처리를 막 해가지고 8번이나 7번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가 열 처리된 걸 넣으시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안 움직여요. 나이타이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번의 움직임에 따라서 걔를 조금 변경시켜줘도 좋고 업라이트 되면 원래 장치 부분 교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고정을 넣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7번은 섰는데 5, 6번이 밖으로 확 뻗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팁 하나를 해결을 했고요. 7분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무줄 거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학문적인 거 아니고 그냥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놈만 걸려라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드라인 이제 떼려고 그랬어. 딱 이제 떼자가 됐는데 엄마가 중앙선 언제 맞춰줘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죠. 네, 오늘이요. 딱 이렇게 하시는 오늘이요. 그래서 바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맞춰야죠.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면 또 와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고무줄 중앙선이 안 맞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만 할 너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죠? 학원이 잘 되는 건 뭐예요? 공부 잘하면 학원 타시고 공부 못하면 네가 못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 중앙선 맞추는 거는 이렇게 많이 해요. 저기 그 위에다가 훅을 집어 일부러 지금 중앙선 때문에 집은 거고 고무줄을 이쪽에 이렇게 걸게 하는데 위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중앙선을 맞출 때 이 고무줄을 걸면 좋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위치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딴 데는 못 봤는데 이렇게 칼라링을 꽂아줘요. 거기다가. 그럼 되게 고무줄 식별하죠. 여기 걸어 하면 되게 좋겠죠. 그 애들이 은근 되게 좋아해. 어떤 애들은 뭐 에르메스 색깔을 원한다. 뭐 어떤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빨강 초록을 원한다. 뭐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게 제가 붐이 돼가지고 막 체어에서 친구한테 전화해.
너 이번에 무슨 색 할 거야? 뭐 이렇게. 빨리 끊어 그러는데 아무튼 고무줄 이렇게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고무줄도 있지만 저 칼라링을 저렇게 해주면 고무줄 위치를 좀 잡아주는데 좋다. 한 달 만에 좋아져서 왔죠. 이제 떼면 되죠. 엄마한테 되겠다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도 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무줄을 걸 때 이렇게도 살짝 걸긴 하는데 이렇게 거는 거는 아까 거는 거는 그 중절치 쪽이 있으니까 저녁에만 걸 수 있죠. 사실 낮에는 못 걸잖아요. 그렇죠? 심하지 않을 때 하고 여기는 약간 지금 오버젯도 이렇게 떠 있고 하니 양쪽 거는 건데 이때도 자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애가 뭐 정신 없잖아요. 못 걸 어디를 걸어야 되더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저렇게 해준 거죠. 생각보다 저항이 없어요. 진짜 해보세요. 저항이 없고 생각보다 애들 좋아해요.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 애도 있죠. 싫어하는 애 있으면 이제 네가 기억해 그러고 하면 되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노란 고무줄을 거는 위치를 식별하는 거. 그래서 이쁘게 하시면 선생님들만의 그 특징이 저만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고무줄 얘기가 나와서 이게 사고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 소리 하나 그러지 마시고 사고의 흐름. 고무줄 하면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무줄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이 환자가 있어요. 상황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황만 발치를 했어요. 근데 약간 발치 안 했어도 됐네 이런 거지 지금 보면 구치를 다 로스시켜야 되는. 지금 견치키가 딱 맞잖아. 그래서 그냥 위에를 그냥 당기면은 견치키 무너지면서 저기 뭐지 교합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럴 때 고무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자 낮에는 이렇게 걸었다가 특별히 낮에는 안 보이게 이렇게 걸고요. 밤에는 이렇게 걸고 낮에는 이렇게 걸고 밤에는 이렇게 걸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구치부는 계속 전방으로 가는 힘이 있고 전치부는 왔다 갔다 하니까 12시간씩 계속 힘이 넣었다 빠졌다니까 그냥 제로섬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로스를 싹 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애만 잘 걸면 되게 잘 돼요. 진짜 치료 잘 돼요. 이거 로스. 하악도 마찬가지. 이따 케이스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물론 뭐 미니스크를 심고 걔를 간접 고정원을 넣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5번에 4번에 간접 고정을 넣고 파우치에 당기면은 편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크류가 빠지거나 빠졌다고 또 와서 찡찡거려. 뭐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파우치의 힘은 오늘 걸면 내일 빠지죠. 반으로 되죠. 근데 일라스틱은 매일매일 충전되잖아요. 새 힘으로.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 협조를 구했잖아요. 잘 안 되면 애가 고무줄 안 걸어서 그런 거고 잘 되면 내가 잘 지시를 해서 그런 거고 갑을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되게 잘 돼요. 고무줄 잘 걸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36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 계획이 6번, 7번, 7번, 8번 땡기는 거거든요. 땡겨질까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고 하나씩 땡기죠. 보통 저 7번이 오면 8번이 좀 저절로 따라오니까 굳이 제 8번을 막 처음부터 잇몸 찔리게 할 필요 없으시고 해가지고 이거 다 왔죠? 네. 이렇게 고무줄로만 열심히 걸어. 굉장히 빨리. 제가 처음에 3년 걸릴 거야 했는데 환자는 오케이죠. 왜냐면 3년에 걸려도 그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고무줄을 번갈아 가면서 끼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되게 잘해요. 낮에는 이렇게 거니까 안 보이고 밤에 잘 때 스위치니까 애도 재밌고 해가지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사실 네, 카메라들이 이거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어떨 때 쓰겠어요? 갑자기 하악이 넓어졌어. 폭경이. 그러면 저렇게 끼우고 자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와이어도 조금 이렇게 좁혀야 되겠죠. 컨스트럭션 시켜야 되겠죠. 혀 위로 가는 고무줄인데 이거는 협조도가 진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30% 정도는 잘 걸고 나머지 못 거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 없고 하악을 좁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와이어로 좀 좁히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좁히면 되고요. 저 고무줄은 16분의 5 두 개를 겹친 거예요. 어떻게 겹쳤냐? 16분의 5 아닙니다. 저거는 이렇게 환자한테 알려줘야 돼. 고무줄을 저렇게 겹치라고. 마술인가요? 자, 모르시겠으면 끝나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넘어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유용하게 될 때가 많으니까 이게 교정을 끝내야 되는데 하악 구치가 넓으면 못 끝내잖아요.
교합이 안 맞는데 어떻게 끝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상악을 넓히기도 하고 하악을 좁히기도 하고 하는데 와이어로 하는 건 한계가 좀 있고 저렇게 하면 되게 되고 저거를 사실 상악을 좁힐 때 쓸 수도 있어요. 환자한테 잘 설명해주고 그 중요성 알려주고 대신에 잘 때는 필수로 하고 잘 때 하면 꼭 애들이 잘 때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녁 먹고 시작하라 해야죠. 그리고 낮에도 할 수 있으면 하라 하고 그러면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가 이거를 몰랐으면 아마 지금 머리가 다 빠졌거나 머리가 하얗게 됐거나 병원을 그만 넣거나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딴 데서 제가 발표했던 건데 그래도 너무 또 혹시 한 명이라도 알고서 그러신다면 선생님들 그 두발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환자가 와요. 이제 크라우딩 심하죠. 발치를 할래 말래 결정할 수 있는데 발치하기에는 안모가 무너질 것 같고 발치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발치 안 하죠. 당연히 발치 안 하고 해서 이쁘게 교정을 끝낸 사진이 없구나. 끝냈는데 환자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치과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동물 드리는 말, 드리는 말. 뭔데 입이 좀 나온 것 같대. 또 다른 것도 있죠. 이제 드릴 말.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좀 나왔어요. 이제 처음에 어퍼트 FH가 124도였는데 크라우딩 피가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나오죠. 근데 이제 128도까지 나와서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환자는 이제 컴플레인하고 처음에 다 설명하고 하거든요. 조금 들어가지 않는다. 나와 보여요 하면 또 이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라고 하지만 이제 환자는 뭐 싫은 거지.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래 뭐 앉아봐도 골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 된 거라고 설득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에너지가 많이 들고 뭐 논문도 있어요. 지금 다 뺐는데 논문도 이런 골격에서 뻗어진 값이 맞다라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언스는 우리 편이지만 환자는 우리 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재빨리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바로 직후에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다시 붙인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전치부를 거꾸로 붙여요. 브라켓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환자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126도였던 게 117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니셜보다도 떨어졌죠? 떨어지게 해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환자를 이렇게 환자랑 마주보고 얘기도 별로 못하고 누워서만 보니까 배열 좋고 어느 정도 옆으로 이렇게 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떼죠. 그리고 환자들도 잘 모르고 떼달라 했다가 집에 가는 길에 거울 보고 다시 막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죠, 가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중첩처럼 치근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조금 그런 치근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헬레 물어보고 그냥 비용 물어보는데 누가 비용 안 받고 그냥 해주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OK 브라켓이라고 있어요. 레진. 그건 약간 타 회사 거라 좀 그런데 레진 브라켓을 왜냐면 레진 거꾸로 붙일 거라 지금 토크가 플러스 17도가 마이너스 17이 먹을 거라서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진 브라켓 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치 이제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거 해주면은 우리도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좋고 그냥 나이타이로만 할 거거든요. 전 나이타이 아까 다 나이타이만 하네. 나이타이로만 할 거라서 이제 새로 저렇게 붙여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걱정이 되죠.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7이니까 잇몸 뚫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스테몰소 휴비트죠 전신 휴비트가 이제 로우토크 브라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상악 중절치에 원래 17도였는데 MBT가 플러스 7도를 만들었어요. 플러스 7도를 붙이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플러스 7도를 거꾸로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7도. 그럼 좀 우리 안심되잖아. 마이너스 17하고 마이너스 7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붙이시고 그래서 어느 때 쓰느냐 비발치 증내에서 상악 전체 각도 증가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고 마무리 중에 또는 마무리 후에 전체 각도 개선하려고 쓰는 거고 상악 3전치인데 발치 안 했어. 그러면 약간 우리 볼튼 레이셔 때문에 막 상악 전치 IPR 해가지고 교합 형성해 주잖아요. 이럴 때도 좋아요, 되게. 치료 중에도 오브젯이 이상하게 오브젯이 큰 경우에도 그냥 띄고 붙이면은 되게 치료 빨리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가격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되니까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3 환자에서 화학을 막 이제 뒤로 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상황이 나오고 상황 전체가 나와 보여요. 그때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3 고무줄을 많이 걸면 어떻게 돼요? 상황 전체 뻗어지죠. 그때도 써주고. 오, 맞네. 그 다음에 술전 교정할 때 아시죠? 클래스 3에서 술전 교정할 때 이렇게 조금 그 오버셋이 커지게 만들잖아요. 그때 오버셋이 커지게 하려고 발치를 했었는데 발치하지 않고 저렇게 해주면 비발치로 빠르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우토크 브라켓인데, 저 로우토크 브라켓이 7도라 했잖아요. 7도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7도를 정상적으로 7도로 플러스 7도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7도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7도를 붙이는 거를 선호해요. 왜냐면 이제 재고의 문제죠. 내가 어떤 거는 그러니까 다 정상으로 붙어 있는데 얘는 로우 토크, 얘는 정상 토크, 그러면 그걸 구별하기 힘든데, 환자를 봤는데 거꾸로 붙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잖아. 일단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뭐 선생님들마다 옵션이 다르고, 나는 데이먼 장치만 쓴다. 우리 신흥에 데이먼 장치만 쓴다 그러면 요 로우토크 브라켓 사셔서 정방향으로 붙이면 딱 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식별이 되죠. 식별. 왜냐면 식별이 안 되면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 기존 브라켓을 거꾸로 붙여왔어요. 왜냐면 로우토크 브라켓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 그러니까 셀프가 아닌 그 라이게이션 하는 회사에서 로우토크 브라켓 나와가지고 걔를 썼었어요. 그러면 또 식별이 되죠. 저는 다 셀프인데 얘만 셀프가 아닌 브라켓이니까 되고, 아까 보여드린 휴비트 OK 브라켓도 걔도 라이게이션을 하는 거니까 걔 붙어 있으면 거꾸로 붙였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선생님들만의 병원에 딱 보면 알 수 있게 루틴을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와이어를 계속 끝까지 019, 015까지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루트가 진짜 밖으로 나가서 016, 02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플레이가 있거든요. 플레이 아시죠? 놀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이 놀잖아요. 놀기 때문에 이게 토크가 루트가 밖으로 확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016, 02까지 넣으시고 다음에 오면 무심코 019, 025나 018, 025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와이어를 뺐다가 끼워보세요. 끼워보면 톡이 걸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냥 016, 02 또 넣으시고, 만약에 넣었다 뺐다 했는데 너무 그냥 쑥쑥 힘이 없다. 그러면 017, 025로만 한 단계만 올리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저는 쓰거든요. 그러면 만족하지 않은 환자분이 없으세요. 여태까지 뻗어진 것 같은데 해서 알았어 해줄게 해서 계속 뻗어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셨죠? 그 다음 촉진을 하셔야 돼요. 약간 사실 이제 위험하잖아요. 이거 제가 뭐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위험해서 촉진을 항상 그 루트가 좀 만져지는지 보셔야 돼요. 보시고 촉진도 중요하고, 환자가 시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다시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셉도 좀 찍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평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환자들이 이제 잘 들어갔어. 뭐 각도는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뭔가 플랫해 보여, 평평해 보여요. 일자처럼 보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017, 025까지 쓴다 했잖아요. 더 이상 가끔 넣는 경우 있긴 해요. 그러니까 촉진해봐서 루트 위치 괜찮고 힘도 없으면 017, 025조차 힘이 없으면 018, 025까지 넣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 좀 위험하니까 루브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니 돌출로 왔어요. 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얘 발치 비발치? 네. 괜히 물어봤다. 그래서 발치할 수 있어요. 발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혼돈의 시대가 왔어. 이런 환자 보면 이제 내일부터 집에라 회사 병원 가셔가지고 발치할 적에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발치하셔도 되고 비발치하셔도 되고. 근데 비발치를 했을 때 비발치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브라켓 거꾸로 붙어 있죠. 그래서 거꾸로 붙였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정상으로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17, 17, 10, 10이잖아요. 그럼 얘랑 원래 차이가 얼마죠? 얘가 플러스 7이어야 되죠. 맞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7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게 상악 중절치가 되게 안쪽으로 이 측절치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평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평하다는 게 일자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환자 말이 맞는 거죠, 그거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환자가 평평해 보여.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평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럴 때는 약간 톡을 좀 줄 수 있어요. 와이어로. 근데 그거 싫어하시잖아. 와이어로 톡 주는 거 안 하려고 지금 왔는데 꿀팁 보러 왔는데 지금 뭔 소리냐 하시면 이거 방법이 또 하나는 이 네 개를 똑같은 브라켓에 붙여버려. 사실. 네. 그럼 측절치 거 4개 마이너스 10도로 붙이면 좋겠죠. 마이너스 17보다는 마이너스 10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그게 있어도 조금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쉽잖아요, 되게.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안 붙이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로우 토크 브라켓이 있으면 쟤를 거꾸로 붙이면 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4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세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 위치에 자기 걸 붙이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4 정도 차이가 나니까 쓸만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측절치 걸 싹 다 붙이셔도 되고 약간 조절하고 끝낼 거니까요. 마지막에 할 때 아니면 중절치 거 싹 붙이셔도 되고 그날 재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괜찮죠? 이제 오면 그런 환자 있잖아요. 막 우리 집은 비발치, 우리 집은 신체 발부 수지고 뭐라서 손톱도 간신히 깎는데 이는 도대체 어떻게 뽑으라는 건가요? 하시면 알겠다고 하고 해드려야죠. 네, 쓸만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이거를 안 했으면 내 그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았겠다. 그러니까 뭐 여담이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어떤 환자 컴플레인을 했을 때 알겠다 하고 해주는 거랑 아니라고 네 말이 틀렸다고 하는 거랑은 이제 그게 또 온도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 비발치일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가다가 또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한번 임상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7개 중에 3개를 끝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스페이스 클로저에서 저희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뭐 한 2-3시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간이 잘 체크가 안 될 때, 공간이 스페이스 클로저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프릭션이 이제 지금 슬라이딩을 주로 하시는데 레벨링이 잘 안 된 상태거나 아니면 환자가 뭐 두꺼운 걸 씹어가지고 딱딱한 걸 씹어서 프릭션이 망가지는 경우 있어서 프릭션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와이어를 빼가지고 한번 쓱 정말 그냥 쓱 들어가야 돼요. 그냥 쓱 들어가야지 우리 창문 닫히듯이 창문 열고 그 레일 타듯이 가야지 이게 낑겨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슬라이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훅의 위치나 루프 위치가 안 좋으신 분이세요. 이거 막 선생님 너무 공간이 안 닫혀요. 저한테 뭐 사진 보내주셔서 딱 보면 훅을 찝었는데 그 찝은 훅이 움직여가지고 3번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안 움직이겠죠. 와이어가 뒤로 안 빠지겠죠. 또는 룹인데도 마찬가지 그러신 분이 있어서 훅이 중앙에 와야 돼. 2번, 3번 사이에 와야 되겠죠.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7번에서 조금 이제 뻑뻑하다 하면 7번에 디스타 랜드를 좀 그 스톤으로 다듬어 주시고 프릭션 체크해 보시면 잘 될 때가 있고요. 또 힘이 너무 약할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파워체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파워체인으로 하면 힘이 다음날 반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워체인 너무 세도 또 보잉 알죠? 이렇게 그 버티컬 보잉, 트랜스버스 보잉이 생기니까 그 클래스 1 일라스틱이라고 아까 일라스틱으로 공간 닿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로 전환하셔도 좋아요. 되게 그냥 이렇게 고무줄을 파워체인 거는 위치에 환자 보고 고무줄을 걸어 하면 매일 새 걸로 갈아주니까 쭉쭉 당겨지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여행 가거나 유학생이거나 하여튼 뭐 그러면 또 고무줄 몇 봉지 주고 걸다 와 해도 되고 그러면 힘이 계속 충전이 되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정말 뭐 할 게 없으면 또 약간 그 나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와에 그 우리가 퍼포레이션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퍼포레이션은 준 이후로 한 좀 센 힘으로 당겨야 되고 그게 가는 게 한 2-3달 안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렇게도 한번 한 군데만 너무 화학 같은데 옛날에 이제 입 뽑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가 너무 단단한 것 같다 하면 이제 좀 드릴링 해주셔도 되고 드릴이 없으면은 미니스크류 같은 거 있죠. 미니스크류로 심었다가 빼고 또 심었다 빼고 이렇게 스크류 심는 연습이나 한번 할까 하고 해보셔도 링괄 쪽에서 대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합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제 공간이 안 닫힐 때 예를 들면 상악 4번, 하악 5번 뽑았어. 그러면은 그 나머지 상악 5번, 하악 4번의 교합이 간섭이 돼가지고 안 닫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약간 바이트를 띄워주거나 교합 조정을 해주거나 그러면 금방 닫힙니다. 그리고 룸 메케닉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슬라이딩이 영 이제 막 2달, 3달이 돼도 디지털 엔드가 안 나와. 저희는 이제 그 환자 오면 스페이스 클로저 중인 환자들은 디지털 엔드가 나온 양을 매일 적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매달 왔을 때 오늘 0.5mm 뭐 네 군데 다 적어요. 적은 걸 다 합하면 뭐 한 20mm 돼요. 직원들이 눈이 좀 좋아가지고 20mm가 될 수가 없죠 원래. 마음의 눈으로 저 기분 안 나쁠까봐 잘 되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0mm가 계속 몇 달 이상 되면 한 2달 되면 루브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이제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8번은 중요한데요. 견치나 전치의 루트가 코티칼 분에 닿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톡을 좀 줘야 되겠죠. 톡을 좀 줘야 되는데 업라이팅이 돼갖고 닿는 거죠. 이렇게 버칼 레비알 쪽으로 루트가 업라이팅이 돼서 닿는 경우는 잠깐 한 달 정도 쉬면서 이 톡을 조금 회복시켜주면 좋아요. 특히 견치 같은 경우에 견치가 뒤로 오면서 루트가 버칼 플레이트에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톡을 조금 루트 링괄 톡을 줘놓고 기다리면 한 달만 기다렸다가 당기시면 쑥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자꾸 내미는 애들이 있어요. 혀를 내밀거나 입술을 빨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합 거상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바이트 레이징이 되게 그 효과가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공간이 안 닫힐 때요. 바이트 레이징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 보톡스 그러니까 씹는 힘이 되게 로우 앵글 있죠. 로우 앵글 원래 안 뽑잖아요. 로우 앵글 원래 안 뽑는데 잘못해서 뽑았다. 로우 앵글인지 몰랐다. 그러면 보톡스를 맞으라고 그러는데 뭐 치과에서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 가성비가 안 나오고 많이 하시는 데가 아니면 피부과 같은 데서 요즘 뭐 얼마 안 하잖아요. 3, 4만 원 하나 그래서 피부과 가서 맞고 오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환자도 좋아하고 부작용으로 얼굴이 갸름해져갖고 더 좋아하고 자꾸 맞아야 되는 장점이 있지만요.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이게 약간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지금 노인 환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있으실 때도 약이 있으면 이제 뼈를 튼튼하게 만드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인데 약간 CT를 찍었을 때 치근이 그 팔라탈 인사이저 커넬 쪽이 붙어 있으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루트가 확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좀 팁을 조절해주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로스 시켜야죠. 그리고 다 될 때까지 된 거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보잉 아까 말씀드렸 너무 센 힘을 줘서 이 커브가 생기거나 커브가 옆에서 봤을 때 소부치부가 안 닿고 전치부만 세게 닿거나 정면에서 봤을 때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면 보잉이 생긴 거라 이때도 약간 쉬면서 이제 레벨링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루브로 바꾸시면 될 때 루브로 바꾸면 조절이 가능하고 링괄 쪽에서 당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버칼에서 하도 당기니까 약간 이게 메지알 인되면서 약간 이게 찌지직 가는 거죠. 이게 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번 상하 6번에 링괄 버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힘을 한번 줘보시면 쑥 와서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15가지를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막 채찍질 해가지고 끌어낸 건데 뭐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트 터보에 관한 건데요. 바이트 터보는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트 터보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그 돌출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VTO를 해보면 그냥 하악 전체를 그냥 당기면 먼저 바이트가 깊어지죠. 어찌됐건 얘네들이 오픈 바이트이 아니었다면 약간 인트루전 되면서 뒤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트루전 되는 힘이 와이어에 있을 수도 있고 교합력일 수도 있고 그런 힘들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터보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터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갑자기 좋았는데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실 수 있죠. 그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 1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분을 위해서 보시면 저희 환자인데 이제 되게 클래스 2 디비전 2가 되게 심한 환자인데 그래서 이제 레벨링을 하고 발치를 했는데 상황만요. 저기 되게 심하니까 클래스 2가 레벨링을 하고 나서 발치해서 공간을 닿는데
또 계속 바이트가 닿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얘도 한 3, 4개월 계속 안 닫혔어요. 0mm 나오면 이제 여기 0mm, 0mm가 되면 이제 제가 수심이 깊어지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저기 뭐지 바이트 터보를 올려볼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올려라. 그러면 이제 올려서 이렇게 딱 닫히죠. 금방 닫히죠. 이거 한 2, 3개월 만에 닫힌 거예요. 여기서 막판에 안 닫힌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저 바이트 터보 이렇게 왜 어떻게 올리느냐? 제가 하면 좋죠. 제가 하면 좋은데 제가 힘들어해가지고 요 몰드가 있어요. 이거 뭐 올소마트 이런 데서 팔고 여기 신흥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몰드가 있는데 이 몰드에 보면 이런 것도 버튼도 있더라고요. 인비잘라인 같은 거 할 때 버튼 저 레진 색깔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몰드가 있고 바이트 터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레진 채워가지고 큐어링만 해주면 위치만 잡아주면 잘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는 건데 혀가 자꾸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물론 뭐 그 뭐지 턴크립을 해주면 좋은데 뭐 복잡하잖아요. 애들도 싫어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턴크립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턴크립 직전에 이거 먼저 해보고 잘 되면 안 하고 잘 안 되면 턴크립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 이렇게 뾰족하죠. 지금 굉장히 뾰족하게 해줘야 돼. 애들이 아주 명확해가지고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내밀고 하여튼 어떻게 내밀기 대회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서든 내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좀 좋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바이트 터보를 꼭 내가 위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환자 왔을 때 저거 꺼내려면 계속 걸려서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안쪽에다가 또 해서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버젯이 커가지고 되게 안 될 때도 저렇게 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 잠깐 하는 거니까 하고 저 나오면 제거 해주는 거죠. 금방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바이트 터보 뒷바이트에서도 브라켓 붙일 때 뒷바이트에서도 브라켓 붙일 때 바이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치에 바이트 터보 하는 경우가 있고 구치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로우 앵글은 바이트 터보를 주로 써요. 왜냐면 어금니에다가 바이트 올리면 어금니가 인투전 되게 힘이 많아갖고 어금니 인투전이 많이 돼서 로우 앵글에서는 저는 전치구에 바이트 터보를 올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트 터보 한번 써보시고 저 만들기 힘드니까 저 몰드는 저 개원할 때 사가지고 지금 제가 16년 됐는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좀 비싸긴 해요. 한 20몇만 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사시면 오래오래 쓰시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맹출 유도를 딴 데서도 한번 했었는데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저렇게 이제 오죠. 여기 26번 쓰러져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얘를 뒤로 보내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저 2번이 탈락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공간 유장치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얘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일단은 헐터만을 씁니다. 헐터만을 쓰는데 헐터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근데 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거 싫어해서 밴드 안 하고요. 일단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고 금방 나오죠. 뭐 금방 나오는데 문제는 저 2번이 이제 탈락할 위기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주의할 거는 저 와이어랑 6번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와이어에 걸려갖고 6번 못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2가 탈락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만들거든요. 장치 디자인을 밴드하기 싫으니까요. 그냥 그날 폰만 뜨면 돼서 이렇게 여기랑 얘를 그 레진으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얘가 다 나오면 이거 끊어버려요. 그냥 끊으면 얘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붙어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팔로우업은 계속 해줘야죠. 그러면은 제 2번이 꽤 오래 가요. 2번이. 물론 뭐 젤을 하고 정말 밴드 루프를 하면 좀 더 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그냥 저는 귀찮아가지고 밴드하면 또 써보면 또 썩었다 뭐라 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주면 돼서 되게 그냥 폰만 뜨면 되고 요즘은 스캔해가지고 보내버리면 그냥 바로 만들어줘. 폰 뜨는 거 애들 또 막 힘들어하니까요. 스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주시면 금방 돼요. 그래서 다 됐을 때 끊어버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네. 이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찍은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여가지고 찍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거의 한 90세 되는 노 부부가 타고 가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었고, 자, 또 이런 환자가 내일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죠? 이런 환자가 여기 5번이랑 5번. 실제로 이제 저희 왔을 때 다른 치과에서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교정하자고 했다고 하셨고, 뭐 저도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좀 발치를 좀 먼저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2번을 뽑고 공간주의 장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2번 뽑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약간 또 이렇게 경계의 눈빛을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도 잘 안 되죠, 뭐가. 그래서 했죠. 했고 했더니 바로 나오고 바로 정신 차리죠. 네. 바로 정신 차려. 애들이 바로 정신 차려. 애들은 바로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저 2번, 저 하악의 5번도 디스탈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잖아요. 얘도 위층이 정신 차리니까 그런지 아래층도 바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발치를 해가지고 유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병원 수입에 도움은 안 됩니다. 네. 발치만 하니까요. 이분은 실제로 제가 실제로 찍은 거예요.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계속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가 문제죠? 여기서는 지금 요게 좀 문제죠. 얘가 3번이 2번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 C번을 좀 발치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애도 뭐 갑자기 발치 얘기 나오면 막 이제 난리가 나고 엄마도 갑자기 이를 뽑자니까 싫고 막 그래가지고 치료를 거부하시였죠 아마? 그래서 거부해서 13개월 뒤에 왔는데 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진짜 루트가 닿는데 루트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이 이제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C번을 그냥 뽑았죠. C번 뽑았더니 뽑고 봤더니 잘 아무것도 안 하죠. 15번 뽑고 확장도 안 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잘 내려왔죠.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와 저기는 교정을 손 안 대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손 안 대고 교정한다. 2번 뽑는다 해가지고 애는 싫어하지만 또 왔어요. 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똑같아. 저는 원칙이 그냥 공간을 준다거든요. 이거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분명 이상하잖아요. 이상이 있으니 이제 B를 뽑았죠. 그러니까 1번, 21번 나올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치를 2개 다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하고 사실 이제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뭐 100% 대여라기보다는 이제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고 하는데 2달, 7개월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C번도 뽑았어요. C번도 뽑았고 이렇게 그죠? 처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잘 유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치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환자도 좀 재밌는데 보시면 유구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인데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러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애매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여기 그죠? 4번이 희한하게 있죠.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쟤만 뽑았더니 슉 올라왔고 그죠? 그냥 이제 여기는 되게 왔어. 뭐 교정할 거 있나요? 그래서 없는데요. 보냈는데 이제 좀 이따 오세요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는 알고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또 오세요 했어요. 오세요 했는데 이렇게 약간 얘가 약간 뒤로 가는데 이 생각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 가죠. 또 보고 있었어. 완전 누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뽑자 해가지고 뽑았더니 바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어떤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저게 이제 갑자기 누운 게 혹시 엔도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엔도 때문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엔도 한 치아들을 있으면 좀 후속 명부치 나올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었고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뭐냐면 얘죠, 얘. 요거. 이분도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딴 데서는 나중에 끝나고 견인하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저의 원칙은 항상 여기에 공간을 마련하자. 좁으니까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뽑았죠. D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보이는데 이거랑 사뭇 달라. 얘는 약간 저를 보고 있었는데 D를 뽑았더니 약간 디스탈로 가는 것 같죠? 망했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그렇지만 망한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계속 뽑아댔죠. 뽑아대서 계속 오면 또 자리 없으면 뽑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뽑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흘려왔죠.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교정하자 그랬더니 자기 너무 교정치가 오래 다녔대. 그래서 안 해야겠대요. 뭐 알았다고. 진짜로 아직도 안 오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또 이렇게 좀 유도해가 이런 것도 좀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 병원 수입엔 도움이 안 되지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와이어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어 신드롬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 중에 교정 안 하신 분들도 선생님들도 또는 교정하신 분들도 만날 수 있는 케이스라서 보시면은 뭐냐면 와이어 신드롬이 일단 픽스드 리테이너가 문제예요. 픽스드 리테이너가 오래 있으면서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힘이 치아를 이동시킨다. 그게 이제 와이어 신드롬이거든요. 와이어 신드롬. 뭐 이게 말을 완전 공식 언어는 아닌 것 같은 논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요. 초진에 지금 보면은 초진이에요. 그냥 초진이고 이제 교정을 했는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약간 여기 바이트가 열리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물결, 파도치기 그 야구장에서 하는 것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정한 거면 저희가 레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 왔구나 알 수 있지만 선생님들 병원에 처음 갔다고 하면은 저게 뭐야 교정 이렇게 해놨어? 잘난 척만 하더니 제대로 안 하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대개는 그 끝났을 때는 안 그랬던 거죠. 안 그랬던 게 저 와이어의 변형으로 인해서 토크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꽤 진행돼가지고 저랑 선생님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의외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거여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공간이 있는 것만 알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빨리 교정치과 가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 교정치과가 망한 데가 문 닫은 데가 많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레코딩 해주시고 저 픽스트를 끊으셔야 돼요. 픽스트를 끊으면 이렇게 좀 좋아지죠. 완전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픽스트만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 이따 원인이 나오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픽스트가 꼬인 와이어로 만들었잖아요. 꼬인 철사로. 그래서 그 꼬인 철사가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역으로 힘을 준다, 톡을 준다. 뭐 그런 개념도 있고 또는 떨어져서 왔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패시브하게 붙여야 되는데 눌러서 붙이는 것도 힘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이어만 끊어줘도 좀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와이어만 끊어주는 거를 이제 끊어주고 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환자는 저희 환자는 아니었고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처음 왔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리테이너가 있고 여기 이렇게 확 쓰러져 있죠. 토크. 이런 게 다 와이어 신드롬인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전에 환자가 교정병원 교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리테이너의 문제다라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리테이너 우리가 붙였으니까 결국에 이거를 계속 또 끝까지 봐줘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환자한테 꼭 얘기해야 돼. 너 2년에 한 번 와. 저는 이제 약속을 계속 잡아줬는데 직원들이 너무 그 체크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림픽 할 때랑 월드컵 할 때 와 이러거든요. 그 2년마다잖아요. 그래서 오라고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와요. 그러면 이것도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끊어놓으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잘 오래됐으면 이렇게 전체적인 교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 뺐는데 넣었다가 뺐었는데 여기 토킹 스프링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와이어만 넣어놓고 토크를 조절하는 것보다 저 토킹 스프링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하면 개별 치아의 톡을 조절할 때 되게 유용하고 빠르게 돼요. 나이타이랑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뭐 혹시 제가 넣었다가 뺀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런 환자가 왔다고 하면 이제 픽스 리테이너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남이 한 거를 제거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진도 찍어 놓으셔야 되겠고 한두 개 치아는 빼놓으면 잘 돌아와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그
픽스 리테이너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한두 달 이제 한 3달에서 6개월 뒤에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 그 부분은 추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추가 치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약속하고 싶은데 이제 그 재발 뭐 이런 거 재발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발 안 썼으면 좋겠는데 추가 치료 추가잖아요 사실 뭐 피부과 가서 열심히 치료 받으시지만 한 달만 이제 안 가셔도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고 그 5, 6년 사이에서 많이 후발돼요. 5, 6년. 네, 그리고 그래서 관찰이 필요하고 제거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거하고 또 픽스 리테이너를 하면 또 거기다 화약을 씹는 거랑 똑같아 갖고 그냥 이번에 환자한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자 치아를 그래서 대신에 아무것도 없이 놓아주면 그러니까 클리어 리테이너 하나 해서 생각날 때 껴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 수입도 증가하고 환자 그 팔로우업을 좀 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좀 없앨 수 있죠. 논문에 의하면 뭐 이렇게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죠. 이제 환자들이 좀 뭐 딱딱한 걸 씹어서 변형됐어 철사가 그렇거나 그 꼬인 철사기 때문에 꼬인 것도 이제 보면 되게 뭐 와이어 3개를 꼬았냐 뭐 6개를 꼬았냐 방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막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머터리얼 초이스를 바꿔줄 수 있게 꼬인 철사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밋밋한 걸 할 수도 있는데 밋밋한 걸 쓰면은 걔는 또 이제 와이어가 움직여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뭐 뒤에 구부려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추천하는 거는 엔티테이너라는 건데요. 얘는 꼬인 게 아니잖아요. 나이타이로 만들었고 나이타이를 나이타이 금속을 이렇게 레이저 커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밴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나이타이니까 좋은 점이 이제 뭐가 하나 떨어졌어 그럼 걔를 눌러 붙여도 되죠 사실 나이타이 형상기업금이니까 눌러 붙여도 되고 또 하나 좋은 게 요즘 MRI 많이 찍잖아요. 근데 MRI 찍을 때 저 픽스 리테이너 있으면 떼달라고 많이 하죠. 뭐 와이어도 떼달라. 근데 저거는 저 엔티테이너는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고의 흐름대로 엔티테이너에서 나온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요 스페이스 리게이너인데 이거 리게이닝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잭스크루 써가지고 돌리는 거 하면은 처음엔 잘 맞다가 공간이 벌어지면서 장치가 안 맞기도 하고 환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이렇게 붙여버리기만 하면 여기 나이타이라서 처음에는 얘가 압축돼서 와요. 근데 그 나이타이가 펴지려는 힘으로 치아를 밀어가지고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한 스페이스 리게이너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오죠. 그래서 보철할 때도 공간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 붙여놓으면 쫙 펴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되게 간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써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3개월 만에 이렇게 그렇죠? 잘 붙여야 돼요. 붙이는 거를 잘하면 오래가고 환자한테 오른쪽으로 딱딱한 거 젤리 먹지 마. 얼음 깨물어 먹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쪽으로 먹으라고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펴지면 사실 스페이스 메인테너도 필요 없거든요. 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근데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원래 하시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병원에 주의사항 용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추가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가끔 이렇게 뭐 캄보디아 환자 오고 그러면은 막 주의사항을 캄보디아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종이로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치과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카메라를 열어서 카메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로 QR 한번 찍어보시면 주의사항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오십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나오나? 나왔다. 나왔죠? 네,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하나 저희가 만들어서 붙여놓고 환자분한테 주의사항 할 거 있으면 자 카메라 핸드폰 가지고 와 해가지고 찍어. 딱 찍으면 주의사항 나오죠? 캡처 해가지고 주면 종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의사항을 이제 뭐 요즘 챗 GTP 이런 애들이 번역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든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한자 그 선생님들 개인 저 사정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 이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직원들이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못하는 척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되게 빠삭해요. 그래갖고 내일 저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도 하나 사주시면 네, 잘할 거예요, 되게. 그래서 종이 없어도 되잖아. 종이 없어도 되고 종이도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수정을 자꾸 할 수 있고 선생님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막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죠. 그거 잘하는 그 직원들이 있어. 그 직원한테 자꾸 업데이트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말씀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전하게 교정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되게 잘 됐던 그런 경험들도 공유를 하지만 또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TV 난 다 아는 TV였다 그럼 나눠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